자, 우리가 235에 있는 두 번째 도면을 그려본다면 이것 또한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사각형을 해가지고 9600에 그쵸? 그리고 8700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치수가 보면 이거 외에 더 나가는 치수들이 있는데 이 나가는 치수는 첨화선이라고 600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이건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분해를 하시고 여기를 잡아주시면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헷갈리시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지붕이란다. 벽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제 이후에도 그런 개념이 좀 존재하는데 좀 헷갈리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1200을 한 번만 여기서 주시고 그 다음에 900을 한번 주셔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잘못했다. 자, 여기부터 할까요? 900을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00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한번 주시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여기를 끝내고 이 다음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1200, 1200이 헷갈리시게 되어 있는데 그냥 1200만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1500 주셔가지고 여기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우리요 이 선 같은 거 연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장명 써도 되고 뭐 해도 되냐면 그냥 클릭해서 끝에 찍고 이렇게 당겨도 된다 그랬죠. 신축의 약식 개념이라 했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얘를 찍어서 이렇게 내려도 돼요. 트림 안 해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으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옵셋을 4500 주셔가지고 여기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500 한번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400 이렇게 한 번만 주시고 2400 한 번만 주시고 옵셋을 3000을 주셔가지고 내려주시면 못 갖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명령을 무조건 옵셋, 트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쓸 수 있으면 별의별 명령을 다 쓰셔야 돼요. 진짜로 별의별 명령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도 이걸 연장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필렛이 훨씬 낫거든요. 이런 부분들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저는 못 갖게 할 일이 없지만 필렛을 많이 쓴다고. 자, 이것들 중심으로 바꿔달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M 라인을 그린다 했는데 P라인 해가지고 외벽에 해당되는 것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 세 번째까지 한 다음에 M 라인 가르쳐 드린다고 했었죠. 그때 좀 다른 방법은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 도면은 외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제가 지금 책에 조금 잘못된 게 왼쪽 상단에 적어졌죠. 외벽 얼마? 330에 1.5이라고 그랬죠. 내벽은 190에 1.0입니다. 0.5가 아니라 1.0이고 사실 그 다음 페이지도 내벽 1.0인데 제가 저기 오타를 냈어요. 내벽 1.0b 폭은 330이고 190은 같은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잘 봐주시면 좋겠는 게 1.5b는 여기 이 벽에 먼저 190을 잡아줘요. 그래서 내부처럼 95, 95를 이렇게 줍니다. 내부처럼 95, 95를 줘요. 외벽이어도. 그리고 이 벽이 이제 사실 이 두께 정도가 돼야 힘을 받습니다. 사실 90, 어제 90은 너무 얇어. 진짜 우리가 그런 집을 짓기가 진짜 애매할 정도로 얇은데 190을 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외 단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짜리 옵셋을 50짜리를 줘서 단열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우리는 마감으로 돌을 씌우든가 벽돌을 씌우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개념으로 90짜리 적격돌 한번 더 씌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95, 여기에서 95, 그 다음에 50에 90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330이 되게 해주시면 되는데 세 번째 도면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안으로 95, 바깥으로 95, 그 다음에 50에 90. 실제 그래서 여기 거리가 235에 95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95, 바깥쪽으로 235 이런 표현들 알았죠? 근데 아주 나중에 가잖아요. 아주 나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나중에 가면 이제 아주 나중이라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자 만약에 얘가 중심선이라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벽이 두께가 얼마나 했죠? 제가 330이라고 했죠. 그래서 옵셋을
115를 해가지고, 아니 165겠죠. 165를 해서 이렇게 한번 주고 이렇게 한번 줘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에서 이제 90 한번 주고 바깥에서 다시 50 한번 이렇게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벽의 한 중간이라는 뜻이죠. 그쵸? 근데 여기는 한 중간이 아니죠.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이제 뭐 규정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계속 도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도면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벽은 똑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실제 느끼는 차이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안에 내부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치수는 아무리 중심선을 놓는다 하더라도 벽이 안쪽으로 밀고 들어온 부분이 많아지니까 실평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전에는 이렇게 그 한동안 도면이 계속 그려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치수는 여기에 맞추면 되니까 바깥쪽으로 밀어넣는 형식처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해가지고 이렇게 P라인 자 레이어 지금 벽으로 하죠. 우리 이거 다 레이어 벽으로 안 했다. 아이고 이런 레이어부터 맞췄어야 되는데요. 그죠? 벽으로 해주고 자 벽으로 레이어 바꾼 다음에 폴리선으로 긴 거부터 여기에 붙을 거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옵셋을 95 합니다. 그럼 여기가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P라인 해가지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맞춰준 다음에 옵셋을 95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넣어주시고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P라인에서 자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옵셋을 95를 이렇게 해주시고 지워주시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심선이 필요 없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했죠? 선택한 걸 끈다 그랬죠. 눌러서 클릭해 주시라. 왜냐하면은 이 목록이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중심선 찾기가 쉬운데 목록이 많아지면 그 이름 찾기가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클릭을 해요. 그럼 이 레이어가 뭐라고 나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보고 꺼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얘를 누르면 선택한 레이어가 꺼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트림으로 전체 선택해 가지고 여기를 아이고 잘라달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편집을 해 가지고 여기를 커팅을 해달라고 그래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애매한 게 이런 부분들 여기하고 여기는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걸 하나로 하고 싶으면 조인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셔도 돼. 원래 우리가 지금 여기가 뭐가 문제냐면 한 덩어리란 문제예요. 다시 다 깨주는 게 좋을 텐데 우선 이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벽을 할 건데 우리가 여기를 잡는 건 별 문제 없어요. 여기서 뺀 다음에 옵셋 여기 600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300 주면 된다 그랬고 그쵸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자 여기 12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선 하나 빼주시고 여기도 선 하나 빼주시고 여기도 선 하나 빼주시면 이거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600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빼주세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두 개가 문제라 그랬죠. 여기하고 여기가 문제라 그랬죠. 여기는 내가 라인에서 가운데 해버리고 여기가 900짜리라서 450을 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아무리 봐도 도면선과 비교해봐도 요 벽에 비슷한 위치에 절대 창이 존재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구획을 제 기준으로 하면 요렇게 구획을 잡아보랍니다. 요렇게 구획을. 그래서 이걸 하나의 방이라고 보고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네모 그리고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하나 그려버려라 차라리. 그리고 여기서 선 하나를 빼달라. 이러면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구획을 여기는 현관 부분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획을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가운데서 나오는 걸로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기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잡아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서 빼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900이라
450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쪽은 3000이라 1500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도 가운데 지우고 가운데 지운 다음에 자르기에서 전부 다 선택해서 이렇게 우리 이쪽 다 바깥쪽 잘라주시고, 그죠? 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이런 식으로 커팅해서 잘라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아니면 이제 잘 안 잘라지면 이렇게 4개 열심히 클릭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을 잡아야 되겠죠. 다 문은 욕실만 빼고는 전부 다 900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건데 100을 줄 거고, 여기서 나올 건데 100을 줄 거고, 여기서 나올 건데 100을 줄 거고, 여기서 나올 건데 100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옵셋을 100을 해서 이만큼 띄우시고, 이만큼 띄우시고, 이만큼 띄우시고, 이만큼 띄우시고, 이렇게 해서 100을 제외한 나머지 선들을 지워버리는 게 낫겠죠. 괜히 서 있으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옵셋을 900 해갖고 주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공간이 너무 좁아. 900을 주면 거의 타이트해. 그렇다 해서 여기서 100을 띄울 수가 없는 게,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보이시죠? 손잡이가 이쪽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열렸다 닫았다 해. 그럼 손잡이 때문에라도 여기에 좀 공간이 있어야지 좀 넓게 여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림 먼저 해 놓을게요. 여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옵셋이 750이 되죠. 욕실 750. 요즘도 작은 문 쓴다고 하네요. 저는 요즘은 안 쓴다고 했더니 실무자가 선생님 요즘 쓰는데요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라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 주시겠죠. 자, 그 다음 문이 하나 더 남죠. 두 군데구나. 여기 하나에서 여기도 똑같이 옵셋 100 주시고, 왜 여기를 못 봤을까? 옵셋을 900을 주는데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도면에서는 제가 지금 계속 임의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실제 이제 평면도의 가장 큰 단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다 안 나왔어. 전체적인 치수나 그 안에 그 실의 구조나 이런 건 파악이 가능하지만, 평면도에 우리가 그냥 평면도만 보고는 파악을 못할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도면들이 또 따로 존재해. 거기서 확인하고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임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 대우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여기다 문을 넣으면 좀 애매한데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건 이렇게 대각선 그려가지고, 가운데, 여기 대각선의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양쪽으로 450을 줘도 되고, 그냥 정 모르겠으면 그냥 선 하나 여기다 그린 다음에 옵셋을 여기도 똑같이 100을 줘버려요. 준 다음에 옵셋을 900을 줘버리십시오. 어차피 여기 공간이 더 남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트림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마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던 게, 옵셋을 뭘 해달라 그랬냐면 100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죠. 끝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끝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끝에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 하고 트림으로 이거는 다 선택해서 자르는 게 더 편하죠. 말씀드렸다시피 혹여 콘크리트나 벽돌이 이렇게 된다면 무조건 이렇게 끊어서 그리셔야 돼요. 두 개가 다르니까. 근데 둘 다 지금 벽돌이니까 이렇게 그릴 건데, 요 개념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보통 우리 이렇게 그리거든요. 요즘엔 저족식으로만 벽을 쌓는 데가 없으니까 다 콘크리트로 하니까 확실히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도면을 쳐다보더라도 그렇게 나눠졌으면 두 개가 다른 재료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 선택하고 자르니까 화면만 이동하면서 자르면 좀 수월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자르시면은, 어제는 이런 게 좋습니다. 확대시키고 하고 확대시키고 하고 괜히 멀리서 잘라서 엉뚱하게 자르게 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자, 현재 여기 도면에서 이제 우리가 창문이나 문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심볼 창에서 600짜리 하나, 900짜리 하나, 1200짜리 하나, 그죠? 그리고 2400짜리가 없었죠. 3000짜리가 있었죠. 이렇게만 선택해서, 그리고 문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이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블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블록이라고 얘기했었고, 이동해서 해주는데, 저는 이제 요 이동할 때 있잖아요. 우리 문자 이동할 때처럼 그냥 클릭하고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정확하게 움직일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복사를 해야 되니까, 왜 이걸 선호하냐면, 제일 큰 게 뭐냐면 F8번을 걸지 않아, 그러니까 걸려져 있어도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동이나 복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이동 복사한다면, 복사해서 F8번이 걸려 있다면 찍어서 이렇게 하고 옆으로는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또 F8번 풀었다가 또 써야 되니까 걸었다가,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복사를, 직교가 걸려 있다고 한다면 그냥 3개만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찍어서 클릭 땡기고, 찍어서 다시 클릭해서 땡기고, 이런 식의 선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얘는 이제 복사가 이건 좀 애매한데, 여기하고 얘는 미러에서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방향이 달라서, 방향이 여기하고 여기가 달라서, 자,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 가져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방향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어제 반듯한 거는 그냥 이동해 주면 되죠. 반듯한 거는 그냥 여기 끝에 잡고, 자, 직교가 풀어져 버렸네. F3번 걸어서, 안 풀리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동해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를 잡고 여기도 넣어주시면 되죠. 이해됐죠? 무슨 뜻인지? 자,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AL을 해가지고, 이동 복사보다는, 이동 회전보다는 여기 찍고, 여기서 여기 찍고 그냥 엔터 해주면 된다 그랬죠. 여기도 선택해서 여기를 여기다 찍어주고, 이렇게 하고 화면 움직이면 사라져 버립니다. 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찍고 여기다 찍어가지고 엔터 해주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회전과 이동이 편하다면 그렇게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회전과 이동을 쓰시거나, 아니면 가운데서 가운데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다시 해서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거는 미러 해야겠네요. 미러를 해주는데 필요 없죠, 원본이. 그럼 이해해주면은 이것만 남겠죠. 이동해서, 자, 미러는 배열로 안 돼요. 아니, 미러는 그 온라인으로 안 돼요. 정렬로.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이동하고 회전해 주신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이제 여기는 좀 애매한데 그냥 끝에다 붙여주세요. 현재 이 경우에는 그냥 여기 끝에다 붙여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안쪽에다 붙여주세요. 알았죠?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우리가 판단에 따라 다르긴 한데, 먼저 한다고 합시다. 뭘 먼저 한다고 하냐면 인면을 먼저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레이어를 이제 인면으로 바꿉니다. 원래 나중에 해주는 게 편한데 레이어를 인면으로 바꿔서 인면선들을 그려주세요. 첫 번째, 여기 창대라고 하는데 100만큼 주시고 다시 100만큼 주신 다음에 연결을 해서 여기 바깥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공간, 이게 얼마라고 사실 숫자 정해진 게 없어서, 자, 100이라고 주고 여기도 100이라고 주고 여기다 연결해 버리고, 이렇게 다시 여기다 100이라고 주고 여기다 100이라고 주고 해서 연결하는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 주시고, 자, 이거는
밀어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래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반드시 끝내면 돼요. 왜냐하면 큰 창이라서 창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벽에 마무리하면 되고요. 이쪽도 100을 해주시고 이쪽도 100을 해주신 다음에 해주는데, 사실 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편집을 위해서라도 이 세 개가 이렇게 하나짜리 객체였으면 편하겠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다 일일이 따로 그렸는데, 제가 지금 결합을 이렇게 대충 선택 엔터만 쳐도 합쳐지니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P라인 해가지고 이쪽, 아니 그냥 라인으로 되는데 200 정도 내달라 그랬고, 이렇게 반드시 가주는데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봐봐요. 여기하고 반드시 맞춰야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서 선을 한번 잠깐 머물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연장 따라 나온 거 보이시나요? 클릭해 주면 여기에 찍혀요.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을 그릴 때 한 점을 찍어서 여기하고 똑같이 맞추고 싶으면 이쪽에다 머물렀다가 이렇게 빼면 점선이 따라 나오거든요. 이게 왜 따라 나오냐면, 우리 오스냅 중에 여기 연장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스냅이 연장이 체크되어 있죠. 그렇게 잠시 머물러 있으면 그 연장선상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뽑아주는 게 이 연장선이에요.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도 애초에 그냥 폴리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폴리선으로 이렇게 그려버려요. 라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필렛에서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애초에 폴리선으로 해서 해주면은, 옵셋을 계단 폭은 300을 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300만큼 들어오죠. 잡아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 중심선을 잠깐 살려야겠네요. 중심선을 살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라인을, 여기서 우리가 600을 하나만 주시고 선을 이렇게 해놓고 중심선을 다시 숨길게요. 중심선의 레이어를 숨길게요. 자, 이 600의 위치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600 위치가 필요해서 그런 거고, 라인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빼주시고 옵셋을 여기서 600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를 원래 600이 600짜리 네모를 쓴다는데 중심까지 포함해서 600이 600이라고 포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것도 옵셋을 여기는 그 0.5b짜리 90의 벽돌로 그냥 틀만 싼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X가 쳐져 있으면 구멍이라는 건데, 이거를 말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한데 비트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수관하고 그런 관들 있죠. 관들. 예, 그 관들을 넣는 그걸로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쪽에 부엌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어떤 분은 이쪽에 어차피 우리가 그 지하실에다가 난방 같은 걸 설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X자가 쳐졌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X자가 쳐졌죠. 여러분들, 그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하부 지하실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하부 지하실이란 뜻이에요. X가 쳐져 있으면. 알았죠? 그래서 여기가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지하실에다 뭔가를 하고 거기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드라이 에어리어 같은 느낌으로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만 진행하시고, 여기 치수는 좀 안 맞을 확률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조절할 때 신축 써서 이렇게 하시면 조절 가능한 거 아시겠죠? 그쵸? 해치 주기 전에 조절할 수 있으니까 혹시 제가 틀렸다면 그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 왜 틀렸다고 지금 생각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원래 이걸 600이 600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600 나와야 되는데 잘못 맞췄으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여기가 뚫려 있다는 개념으로 이것도 인면으로 대충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인면이 아니고 단면입니다. 이건 인면이 아니고 벽을 잘랐으니까 단면이에요. 벽이에요. 알았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235죠. 아까 중심에서 여기까지 235죠. 간단한 계산은 CAL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간단한 건 CAL 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1200 빼기 235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965라고 나와요. 즉
옵셋을 965를 이 선에서 이렇게 줄까 합니다. 원래 제가 여기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1200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어제 중심이란 말은 안 했는데 중심에서 1200을 주는 걸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도 인면인데 하필 벽을 지금 이걸 복사했기 때문에 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레이어드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잡아 놓고, 자, 여기 벽 끝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연결을 해 주시는데, 자를 거기니까 그냥 우선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 끝에서 선 하나를 이렇게 다시 잡아 줍니다. 그리고요, 옵셋을 여기 난간을 얼마 준다 그랬죠, 제가? 90. 자, 0.5b를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 사이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는 그냥 300으로 줍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단을 사실은 값이 좀 다른데 현재 제가 그 값을 알 수가 없으니 그냥 300으로 배열로 주는 것도 괜찮지만 배열로 주면은 개수가 판단이 안 되니까 대충 요 정도쯤 주고 마무리하는 거랑 그냥 여기서 끝내볼까? 여기서 끝내버리고 트림으로 넘어온 것만 잘라버리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게. 얘를 끄면 이것들이 꺼지는지 보면 되겠죠. 그쵸? 인면을 끄면은 방금 그렸던 것들만 꺼지면 아,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해서 인면에 들어갈 내용은 다 됐죠. 인면에 들어갈 내용은 다 됐죠. 이렇게 마감해 주시고,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분리 눌러서 중심선만 선택하고, 여기 끄기가 아니라 분리 눌러서 중심선만 선택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분리 누르면 중심선만 빼고 숨겨진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사각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줍니다. 그리고 얘를 레이어를 0번을 켜고 0번으로 좀 바꿉시다. 중복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주시고, 옵셋을 1500 정도 빼볼까요? 1500 정도 빼보시고, 옵셋을 이게 이제 몇 분에 몇 짜리 할 거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냥 여전히 50으로 할게요. 그러면 500을 이렇게 어제 했듯이 3번 뽑아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긴 지우고 연장해가지고 얘 선택하신 다음에 느리고 해줍니다. 나중에 선은 여기 선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다시 편집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느려주시고, 안쪽은 무슨 명령 주라 했죠? 길이 조정 있죠. 길이 조정 증분을 적당한 값 주세요. 한 5, 600 주셔가지고 클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주시면은 됐죠. 여기 느려야겠다. 선 안 해버렸네요. 이렇게 느려주시고 됐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서는 아니지만 치수부터 먼저 기입해 볼까 해서 레이어를 치수로 바꿔달라 그랬고, 그쵸? 치수를 입력해 주시는데 자, 애매한 경우가 있네요. 여기 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닿아야 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선을 하나 그립시다. 선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당겨주고 이 선은 나중에 지워버립시다.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잡아서 중심선을 늘려서 편집하기 좀 애매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찍어서, 아니면 이제 제일 좋은 건 제가 아직 안 했구나. 오케이. 그냥 선형 눌러서 찍어서 여기 가운데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찍어서 가운데 찍어주시고, 찍어서 끝에 찍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전체 치수 하나 기입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안 한 느낌이 드네요. 안 한 느낌이 들어요. 뭘 안 했을까요? 여기 치수 하나를 눌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600이 안 그려졌죠. 그래서 다시 폴리선 눌러가지고 벽을 따라 한번 그려주는데, 제가 굳이, 자, 이제 여기는 이제 0번으로 놔두고 폴리선을 그리는데, 제가 다시 그리는 이유는 이 청화선의 모양이 똑같지가 않아서 그럽니다. 여기다 찍고 여기다 찍은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냥 반드시 가서 여기서 끝나요. 우리 아까 여기하고 좀 여기가 없죠. 왜냐하면 현관에
캐노피, 캔틸레버를 설치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여기를 잡고 600을 줍니다. 600을 주고 얘를 지웁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첨화선이고, 첨화선은 은선으로 바꿔달라 그랬죠.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달라고. 자, 이거는 꼭 합쳐져 있어야 될까요? 예. 깨도 되지 않을까요? 깨도 되겠죠. 그럼 분해를 해주시고, 분해란 뭘 하냐? 연장을 합시다. 이렇게 느려지고 이렇게 느려서 다시 합치면 되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치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0을 하나 이렇게 레이어를 다시 치수를 한 다음에 선형을 눌러서 여기 잡아서 이렇게 600을 주시고, 여기도 여기 잡아서 600을 주는 식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선이 빠지다 보니까 치수를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한 거고요. 다시 선형을 눌러서 자, 여기 잡아서 600을 주시고요. 다시 여기 이제 잡겠죠. 그래서 이 값 주시고, 제가 이거 숫자 잘못 줬네. 맞구나.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다시 이렇게 주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아서 이렇게 줄 것이고, 자, 다시 여기 잡아서 이렇게 하나 줄 것이고 600. 그 다음에 여기 잡아서 이렇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잡아서 3600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서 아이고 잘못했다. 여기 취소요. 선 하나 또 그려줄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와야 되고, 이걸 줄여가지고 여기 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1200이 들어가고 600이 들어가겠죠. 요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서 이렇게 하나 들어가겠죠. 이쪽은 600이 안 들어갔죠. 자, 그리고 여기를 잡아서 자, 600 넣어주고 다시 여기 잡아서 넣어주시고, 잡아서 중간에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서 1500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서 900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 이것도 여기까지 연장을 해야겠네요. 연장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서 이렇게 600을 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 점선까지 잡아서 주신 다음에 자, 치수선 빼고 치수하고 이 휜선만 빼고 엔터 치면 다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두 선은 지우면 되고, 선택해서 얼마를 빼달라 했냐면 현재는 500을 하자 했으니까 잡아서 500만큼 빼주시고, 잡아서 500만큼 빼주시고, 애초에 벌리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운 게 그것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빼주신 다음에 이 하얀 선 다 됐으면 그냥 지워버리자. 그리고 레이어를 다 살리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요거 눌러서 이렇게만 남기면,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못 갖게 해갖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잡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로 합치고 싶으면 결합해서 선택하시면 하나로 합쳐지죠. 그러니까 다 꺼버리니까 쉽게 선택하고 쉽게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다시 다 살아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중심선만 다시 남길게요. 중심선만 이렇게 남길게요. 오케이? 왜 그래 남기냐? 정리할 때가 조금 남았죠. 자, 우리 브레이크 기억나세요? 브레이크 기억나시죠? 일부 잘라내는 거에 브레이크 눌러서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대충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선 갖고 트림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다시 브레이크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을 찍으면 없어지죠. 다시 브레이크 눌러서 여기도 여기까지 필요하면 내버려 두시고요. 여기까지 필요하면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놔두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저 생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잘라도 별 상관없겠죠. 왜냐면 지금 다 살려도 치수하고는 별 무방하니까. 그쵸?
띄어놨기 때문에 얘가 줄어든다 해서 뭐 바뀔 건 없고 헷갈리지만 않으면 이렇게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린 거의 다 끝났나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문자를 쓰겠죠. 해치는 맨 마지막에 하죠. 자, 다시 5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축척을 50이라고 생각하고 글자를 얼마를 준다고. 그렇다면 2.5 높이 주고 125라고 그랬죠 어제. 각도 용도 준 다음에 9억이라고 했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그 말을 안 했다. 아니, 그 말 안 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그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문자로 레이어 바꾸죠. 어제, 아니 지금 뭔 얘기 안 했죠? 우리 이게 50배짜리라는 게 어떤 의미라 했죠? 사각형을 해서 420,297이라고 사각형을 준 다음에, 그쵸? 420,297이라고 사각형을 준 다음에 이게 이제 A3죠. 420,297이 옵셋을 10을 주고, 자, 이거를 이제 어차피 우리는 이 객체를 줄여야 되는데 몇 배를 줄일 게 아니라 반대로 출력할 때만 줄일 거니까 얘를 몇 배 키운지를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3 사각형을 그려놓고 축척을 줘서 만약에 50배를 줬다 그러면은 충분히 들어갈 정도가 된다면 50배를 주면 되는데 안 들어가겠네. 그럼 몇 배를 주면 좋을까? 60배 주면 좋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모든 게 바뀌어야 되죠. 뭘 바뀌냐? 스케일에서 얘를 60으로 다시 늘리면 충분히 들어갈 정도가 됐죠. 그럼 치수든 뭐든 다 기준이 뭐가 된다고 이제? 60이 된다고. 그러면은 D엔터를 쳐가지고 이 도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도면과 지금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수정해서 여기 맞춤을 얼마로 준다? 60배. 글자는 2로 줄 거고, 그럼 120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고 닫기라면 글자들이 좀 커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 얼마짜리 줘죠? 2.5를 60을 하니까 6이 12에 6, 5, 30이죠. 그러면 150이죠. 컨트롤 1번에서 얘를 수정을 문자 높이를 150 엔터 쳐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출력에서 2.5가 되겠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반듯한 건 되도록 반듯하게 가고, 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클릭해서 글자를 이렇게 옮겨서 위치 가운데 맞추고, 여기는 글자를 미리 바꿉시다. 방이라고. 왜 미리 바꾸느냐? 여기 밑에도 똑같은 방이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복사해야지. 또 일일이 바꾸기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욕실 작업을 하고 복사를 해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직교를 풀어가지고 여기 거실이라고 하나 주고 방이라고 하나 주고, 글자 더블 클릭 방 한 다음에 컨트롤 C 해갖고 이거에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글자를 더블 클릭해요. 이걸 컨트롤 C를 해버려. 더블 클릭해요. 컨트롤 V를 해버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면선 하나 더 그려야겠다. 자, 안 잘리는 여기 뭐예요? 신발 벗고 올라서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입니까? 현관이죠. 복사해서 두 군데 적어줘야죠. 여기하고 여기 잡아갖고 여기는 현관, 여기는 뭐다? 테라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시 여기 분리 눌러가지고 여기 벽만 클릭해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남는다 했죠. 여기 남는다 했죠. 그리고 이제 뭘 해준다? 해치를 해서 안시 31을 한 30 정도 축척을 주셔가지고 공간에다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다만 해치를 할 때 한 가지, 이렇게 해놓고 해치를 레이어를 바꾸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해치는 보통 해치할 때 여기 특성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레이어를 해놓으면 지금 들어간 레이어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러니까 현재 레이어가 뭘로 됐든 간에 해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로 해놓으면 지금 레이어 관계없이 무조건 요 해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해치가 레이어가 꺼져 있어서 그럽니다. 알았죠? 분명히 적어 있으면 들어갔을 건데. 자, 해치해가지고 똑같이 30 주시고 방금 얘기한 대로 특성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 해치라고 그쵸? 그래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31 들어가면 들어가겠죠. 그리고 분리 따로따로 수정할 일 있다면 따로따로 하는 게 낫다 그랬고, 그게 아니라면 한꺼번에 해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좀 공간이 넓어 보이는 데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해치가 들어가고,
그럼 분명히 해치라는 레이어로 적용됐죠. 레이어를 다시 켜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마무리로 여기 60이잖아요. 단위령 해갖고 한 점 친 다음에 5를 줄 거거든요. 글자 크기를. 그럼 300 정도 되겠죠. 글자 5를 줄 거예요. 60이니까 300이겠죠. 준 다음에 각도형도 주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층 평면도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주시고, 사실 이제 여기에다가 제대로 그린다면 여기도 5짜리 줄 거라서 동그라미 한 300짜리 주고, 선 주고, 요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한 240짜리 해가지고 여기다가 SCALE 이꼬르 1 땡땡 60이라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이 도면이 몇 배 도면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아래쪽에다 표현해주고, 사실 이쪽에다가 이제 뭐 표제란 같은 거 넣어주거나, 우리는 시험용으로 한다면 이쪽에다 이제 이름 쓸 수 있는 거 해가지고 넣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도면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혹시 여러분들 기준에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긴 있는데, 저 여기 선에서 가운데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가지고, 사실 얘도 점선이 돼야 되거든요. 얘도 점선이 돼야 되는데, 얘도 특성인치 눌러서 찍으면 얘도 점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름 하나 붙여야 돼요. 이게 뭘까요? 마루대선, 지붕에 그 지붕 꼭대기 이렇게 합니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 넣어주는데 엘리 하시면 돼요. 엘리 해가지고,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바꿀 게 있네요. D엔터에서 우리 수정 누르시면, 우리 여기 맞춤에서 이렇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자, 귀요미 화살표에서 여기 눌러갖고 작은 점이라고 바꾸잖아요. 귀요미 화살표에서 작은 점이라고 바꾸잖아요. 그러면 자, 화살표가 뭘로 바뀌었어요? 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도면에 다 점이죠. 그쵸? 어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세 개를 다 봤기 때문에 L2를 해요. 글자 옆에 쳐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하나 찍고요. 위치는 아니겠지만 직교를 풀어서 이렇게 위치를 나오게 하시고요. 반듯하게 가서 조금만 가서 클릭해 주십시오. 많이 가서 클릭하지 마시고 조금만 가서 클릭하시고, 이 정도쯤만.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할 때는 글자의 시작점이, 왼쪽으로 할 때는 글자의 끝나는 점이고요. 시작점 하시고 엔터를 친 다음에 글자를 적어주는데 마루대선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여기 글자 크기는요 하면은 글자 크기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면 엔터 쳐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적어진 글자 크기가 똑같이 적어집니다. 치수의 세팅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치수로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L2를 하시면 이렇게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첨화선도 L2를, 이게 위치는 여기 아닌데요 할 건데, 이렇게 하고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동해서 여기다 찍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 찍어서 반듯하게 가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좌우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대충 찍은 다음에 옮겨주시면 된다 생각하면 돼요. 다시 L2를 해가지고 똑같이 여기다 찍은 다음에 L2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다 찍어서 방금 했듯이 직교 풀고 나가는 위치 잡아서 대충 되겠다 싶은 데다 하나 클릭하고 다시 직교를 걸어서 조금만 나가서 클릭, 엔터, 와 선하고 엔터 한 다음에 잡아가지고 이동해서 여기다 찍으면 안 돼요. 중간에 못 찍으니까. 이런데 그냥 빈 데다 찍어서 F80은 반듯하잖아요.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것도 치수로 넣어주시고요. 사실 이제 지금 치수로 넣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부 지하실도 여기 그려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긴 좀 잘라 버리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거는 안 보이는 부분이라 은선으로 처리할게요. 부엌이란 글자는 그래서 이렇게 딱 당겨 주시고, 자 여기도 L2 해서 여기다 그냥 찍어 주시고 직교를 풀어 가지고 위치 잡아서 나올 수 있게 대충 잡아 주시고 다시 직교 걸어서 반듯하게 해서 조금만 나온 다음에 엔터, 하부 지하실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이런 경우는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이런 조절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위치가 안 맞으면은 이거 잡아서 이렇게 쭉 당겨서 클릭해 주시면은 선도 같이 따라 나와 줍니다. 연결해서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엔터 이런 표시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리더를 해서 화살표가 생길 때를 그냥 먼저 찍어요. 여기다 라고 찍고 그냥 요렇게 빼서 화살표가 나오게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을 하시고 ESC 해버린 다음에 요것만 남기게 하시고, 요 글자 복사에다가 잡아서 여기다 갖다 대시고 더블 클릭으로 ENT 하면 되겠죠. 글자 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1로 바꾸면 되고, 화살표가 마음에 안 들면 선택해서 컨트롤 1번 해서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선밋 화살표 눌러서 메뉴를 올려서 닫고 체험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혹시 다 모양이 또 다른 게 있는가 봐가지고 오른쪽 각도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 예, 화살표는 바꾸기 나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엔터 들어가고 테라스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치수로 해주시거나, 예, 각각 상황에 맞게 해주시고, 글자가 안 맞으면 여기 잡고 예를 들어서 150 준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글자 크기는. 그리고 특성 눌러서 선택하셔서 찍어주면 글자가 좀 커지거나, 만약에 위치가 바뀌어 버린다면 그냥 컨트롤 1번에서 150만 바꾸는 식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향이 같다면 잡아서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150 됐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을 그려주면 되고, 혹시 더 빠진 게 있나요, 여러분들? 없죠?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